제가 2021년도에 8kg을 감량하면서 그 기록을 블로그에 남겼었는데요. 그때 나름 성공을 맛보면서 자만한 게 있었어요. 나는 다시 살이 찌더라도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쉽게 다시 감량할 수 있을 거야. 누구라도 할 수 있어. 이건 혁명이야.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다이어트의 원리는 결국 비슷한 것 같아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한다? 이 기준은 이미 깨졌죠. 그때 당시 정말 많이 먹었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지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요요가 왔습니다. 2년 만에 9kg이 찌게 되면서 다시 살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제가 과거에 했던 방법은 키토제닉, 저탄고지 다이어트였는데요. 다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못하겠어요. 다시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지속하기 힘든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머리카락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제가 머리숱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비어 보이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머리를 한번 감고 나면 이게 맞나 싶게 머리카락이 막 온 집안에 쌓여 있어요. 분명 어떤 영양소 하나는 부족하다는 신호인 거죠. 이제 제 나이도 40이고 머리숱이 많다고 자만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쉽사리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또 키토제닉으로 살이 빠지려면 키토시스라는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데 그 상태에 도달하기도 힘들지만 도달해도 깨지지 않게 유지하려면 탄단지 비율이 엄격할수록 좋아요.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나마 행복한 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이것도 포기하고 가족 식사 모임마다 음식 가려 먹기도 어렵고 이런 게 시작도 전에 스트레스더라고요. 예전보다 절실함이 덜한 건 아닌데 여하튼 그 방식으로는 이제 못하겠어요. 그래서 느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평생 습관이 될 다이어트를 해봐야겠다 하던 차에 직장 동료들이 갑자기 점심시간에 샐러드를 가지고 식당에 가는 거예요. 저희가 구내 식당이 있어서 점심이 제공되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식당에 내려가지 않고 도시락을 먹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많았어도 샐러드를 싸가는 건 왜지 싶었거든요. 들어보니 밥을 먹기 전에 샐러드, 야채를 먹으면 이게 혈당을 서서히 높여서 살이 빠진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솔직히 저에게 그다지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어요. 제가 또 다이어트 책으로 배우고 반짝 건강에도 관심이 많았어서 비슷한 건강 서적들을 여러 개 읽으면서 터득한 지식들이 좀 있었거든요. 문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기만 하고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살을 찌우는 호르몬의 정체부터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보다 쉬운 말들로 정리를 하고 가장 중요한 무조건 실천할 수 있는 확실한 팁을 오늘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다이어트에 이름을 붙인다면 혈당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당뇨병은 아닌데 혈당 조절부터 해야 해요. 혈당이 뭐냐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뜻합니다. 그럼 포도당이 무엇이냐?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쉽게 말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크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로 분류되는데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당. 맞습니다. 당뇨병의 그 당이에요. 그래서 당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이 혈당을 낮추려고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인슐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당뇨병이라는 질환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당뇨병이 아니더라도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와서 오갈 데가 없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꼬집어 말하고 싶은 지방,
네, 바로 살이 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알고 아니, 내가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살이 찐 거였어? 라는 생각에 허무하기도 했고 정말 호르몬만 잘 조절하면 살이 빠질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폭풍 삼겹살을 먹으면서 굉장히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 묘하게 다음날 살이 찌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탄수화물만 확 줄여도 서서히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삼겹살이 호르몬을 아주 건드리지 않느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덜 건드리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게 중요하고 혹은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혈당이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게 만들면 이게 또 어느 정도 방어가 되니까 먹어도 살이 찌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살이 찌지 않을까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혈당이 오르지 않는 음식을 선택한다. 둘째, 혈당이 오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 혈당이 오르지 않는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인슐린을 아예 건드리지 않는 음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간헐적 단식도 하고 그러는 건데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 음식은 주로 저탄수화물, 고섬유질, 고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품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배고픔을 못 참습니다. 배고픈 다이어트는 정말 질색이에요. 그래서 든든하게 먹으면서 살을 빼려면 식재료 선택이 중요해요. 채소가 가장 좋죠. 채소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감자나 고구마, 옥수수 같은 뿌리 채소는 피해 주세요. 특히 감자는 GI라고 하는 혈당 지수가 높아서 다이어트 한다고 감자 몇 개씩 삶아 먹고 하면 효과가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채소가 좋다고 해서 샐러드에 설탕이 가득 든 드레싱을 뿌려 먹으면 도로 아미타불입니다. 어찌 보면 어떤 식재료를 먹는가 보다 어떤 소스나 어떤 양념을 해서 먹는지가 다이어트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설탕을 뿌리는 순간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채소 중에서도 잎채소인 시금치, 케일, 상추 같은 것들이 좋고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피망, 호박 등을 먹으면 안전합니다. 단백질이 높은 고기류, 닭가슴살, 연어, 고등어, 참치 등의 생선, 그리고 계란, 두부가 좋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바로 지방일 수 있는데요. 안전하기로 유명한 지방은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코코넛 오일 등이 있어요. 키토제닉에서는 돼지고기 지방인 라드유 같은 포화지방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경험상 좋은 재료에서 나온 포화지방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탄수화물만 먹는 것보다 지방을 같이 먹는 게 혈당에는 유리해요. 지방은 소화를 느리게 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지방을 먹으면 몸에 그 지방이 그대로 쌓일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사용하고 남은 것은 배출되어 몸에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일은 달콤함이 치명적인 음식이죠. 사실 소량만 먹어야 하는데 과일 중에서도 혈당 관리에 좋은 것은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의 베리류예요. 그리고 치즈, 버터, 해산물 등도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 좋은 음식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조류와 버섯이 탄수화물의 흡수를 더디게 한다니 먹어주면 좋겠죠? 혈당 관리에 최악인 음식,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액상과당인데요. 캔커피, 청량음료, 주스 등을 가볍게 생각하고 매일 마셨다간 정말 호르몬 고장납니다. 두 번째로 설탕이 든 과자가 나쁘고요. 과일도 적당히 먹어야 해요. 특히 수박이나 파인애플은 GI 지수가 높아서 안 좋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안 좋은 건 신쌀밥, 신빵, 가락국수 등 백색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이 현미, 통밀빵, 감자 같은 비정제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확실히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탄수화물을 60g 이하로 낮추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보통 여성 기준 110g 이하면 괜찮다고 하네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혈당을 잡아주는 최고의 비법들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도 있고 또 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참을 수 없을 때 이 방법들을 써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떡볶이라면 정말 못 참거든요. 이 중 몇 가지만 실천하셔도 혈당 관리에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키타 첸지의 책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를 많이 참고했고요. 논문에서 나온 자료들도 인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합니다. 공복감이 느껴지면 적절한 양의 식품을 섭취해서 혈당치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는데요. 간식으로 견과류나 무설탕 요구르트 등을 추천했습니다. 설탕이 든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니 과자 같은 건 절대 피해 주시고요. 운동이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혈당 관리에 좋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바로 식후에 바로 운동을 하는 건데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치가 올라가지만 이때 바로 운동을 해주면 혈당치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해요. 식후 10분, 15분간 걸으면 좋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배가 너무 부르지 않고 적당히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죠? 그럼 이건 어떠세요? 올리브유를 함께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당치 상승이 억제된다고 합니다. 외에도 혈당치를 낮추는 음식에는 화이트 와인과 계피가 있습니다. 식초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라고 하는 사과 식초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식초가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아세트산은 소장에서 소화효소인 아밀라아제의 활동을 감소시켜 탄수화물 분해 속도를 느리게 하고 이는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해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포만감 호르몬을 촉진시켜 식욕을 감소시켜 과식을 방지하여 줍니다. 식초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혈당 조절과 관련된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식초 꼭 먹어야 할 것 같지만 시큼한 맛이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또 위장이 민감한 사람이라면 위장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치아 부식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평소 물을 많이 마시면 그것만으로도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낮아져 혈당치가 내려가요. 세포 대사에 필요한 신선한 물 많이 드셔주세요. 음식을 먹는 순서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인들은 이렇게 밥상을 차리면 보통 국부터 한 숟갈 뜨거나 반찬을 집어서 밥 위에 올려 먹고 그러잖아요. 이제부터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의 순서로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채소 스틱이나 샐러드를 먹고 나서 두부, 고기 같은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으니 식사법 꼭 바꿔보세요. 이에 대한 논문도 있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탄수화물보다 먼저 채소와 단백질을 섭취할 때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에서는 비만이 있는 제2형 당뇨병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식사 순서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식사에서는 탄수화물을 먼저 섭취하고 두 번째 식사에서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뒤 탄수화물을 먹었습니다. 결과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경우 식후 혈당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건강한 성인 16명을 대상으로 식사 순서가 혈당과 인슐린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을 때 혈당과 인슐린 분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서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우리의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혈당 변동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도당의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게 합니다. 이는 전체 식사에서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줄여주고 인슐린 분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혈당 관리로 살 빠지는 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눴는데요. 빠르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혈당은 혈액 내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한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특히 탄수화물을 섭취 후 혈당 수치가 상승하게 된다.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면 이를 낮추려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고 이는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다. 따라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체중 관리에 중요하다. 2.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시행한다. 첫째,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품을 먹는다. 둘째, 혈당이 오르지 않는 방법을 찾는다. 저혈당 지수 식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 저탄수화물, 고섬유질, 고단백질 및 건강한 지방을 먹자. 혈당을 서서히 오르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조금씩 자주 먹고 식후에는 바로 운동을 하며 평소에 물을 많이 마신다. 식사할 때 올리브 오일을 같이 먹는다. 식사 순서가 혈당 수치를 바꾼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어라. 식초의 아세트단 성분도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다. 물에 희석한 식초를 식사 2-30분 전에 마시자. 여러분, 저는 오늘로써 혈당 다이어트 4일차에 돌입했는데요. 급하게 살을 빼겠다 생각하지 않고 위에 나열한 식사법으로 음식의 종류와 순서를 바꿔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해볼 생각입니다. 다이어트 성공 기록을 남기기 위해 틈틈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으니 저의 다이어트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날이 갈수록 더 똑똑하고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